안녕하세요. 안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메모로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가지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도 투자와 환경 이런 쪽의 이슈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박스권에 갇힌 듯한 모양새가 좀 있고, 또 투자자로서도 오히려 몇 달 전에는 대세 상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한 석 달간, 넉 달간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어디에 던져놔도 다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나, 또 지난 석 달간, 넉 달간의 시기 동안에는 더블 딥을 예측하고 인버스에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당황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버스를 생각할 정도의 투자 소양이나 어떤 지식을 갖춘 분들은 빨리 빠져나왔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좀 당황스러운 그 더블 딥이 오지 않고 계속 상승이 일어났던 국면에서 당황했던 분들도 소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요인이 있고 상승의 요인이 늘 존재하겠지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최근의 이슈죠. BTS를 탄생시킨 빅히트 엔터가 이제 핫 이슈죠. 네, 상장 시장에 기업 공개라고 하죠. IPO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있고 공모주를 모집하고 있죠. 엔터사 3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회사가 탄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들을 하고 있고, 또 BTS가 상장하고 여러 가지 추세에 따라서는 다른 엔터들 사이에도 낙수 효과라던가 아니면 키 맞추기, 또 그 추세를 따라서 동반 상승하는 것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는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스, 한마디로 기업 공개하면서 대박을 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모주 투자가 효과를 봤다, 또 재미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라던가 카카오 뱅크, 또 카카오 증권 이런 쪽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공개와 또 기업 공모주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 부가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부분,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유통 분야 이마트 관련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하락 요인은 뭐가 있을지를 좀 짚어보면, 전에도 가볍게 좀 짚은 적이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쇼핑하는 그거긴 하지만, 아무튼 대세 하락과 폭락이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그 통계를 돌아볼 때에 10월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근데 그 스케줄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결정하고 일어난 일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귀를 기울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연준이 3년간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뜨겁지 않고 차가웠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락의 요인이 더 있겠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유권의 3억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 3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부분을 이제 대주주라고 하고 그 요건 때문에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연말에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3억 이하로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11월쯤에 그것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 9월 계속 이렇게 좀 미리미리 3억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락 요인인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상승 요인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은 지금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아파트 투자 때도 그렇고 주식 투자에도 그렇고 어디서 이런 현금이 나왔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대기 자금이 쌓여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거의 역대 최대치의 대기 자금이 쌓여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각 증권사마다 그 계좌의 데이터들을 다 계속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팽팽한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박스권 장세는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에서는 또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뭐 어떤 분은 밀림의 사자 레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량주가 이제 밀리면 계속 매집을 하는 거죠. 오르면 조금씩 분할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파도가 계속 일정 그 박스권 안에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들을 해볼 수 있는데 뭐 표현이 다양하죠. 뭐 오르면 까고 빠지면 산다, 올까빠사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밀리면 사자, 레오 전략. 예, 만화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단위가 좀 큰 주식일수록 그 효과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또 빠지면 또 매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자신의 유동성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은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큰 조정을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금의 비중을 상당히 유지할 필요는 있다. 또 그러면서도 추세적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나중에는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큰 조정이 있을 때 뒤따라서 좀 취해볼 수 있는, 왜냐면 큰 V자 형태의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빠졌다가 크게 오르는 그때 넋놓고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증시와 그런 움직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상실감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현금 자산과 크게 빠지고 바닥을 확인했을 때는 추세에 따라서
계속 매집해가는 전략을 조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슈퍼개미 분들이 아예 자신의 계좌와 종목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로 조금씩 매집해가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또 우량주 배당 성향이 강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들은 모든 전문가가 또 추천하고 있는 형태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얘기를 아까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빅히트 엔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간 순수하게 빅히트 출신의 그런 뮤지션 또 아티스트 외에도 몇몇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좀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될 사항 중에 과거에 엔터 회사가 구성하는 그런 인력 외에 좀 특이한 분들,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또 투자 회사, 스타트업 이런 쪽에 계셨던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BTS는 해외 팬이 훨씬 더 비중적으로는 크고 거기서의 매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미 뭐 굿즈 판매라던가 뭐 응원 도구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재미를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바로 가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국내에서 상장을 하고 추후에 미국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국내 금융 주관사에서 또 추천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한류를 제한했던 중국 시장으로 막혔던 엔터주가 지난 한 2년 동안에는 굉장히 바닥권을 형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진핑의 방한 이후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류를 제한하는 동결해버린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지금 또 많이 엔터주가 올라오기도 했고,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안에서 즐기는 엔터, 뭐 대표적인 것은 넷플릭스 이런 주식들이 많이 이미 올랐다가 지금 또 조정이 있지 않나 싶고, 국내 엔터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오르지 않은 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자가 재미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빅3라고 하는 SM, JYP, YG. 특히나 이제 YG는 한 2년 전에는 뭐 승리 사건이라던가 약물 관련 뭐 여러 가지 많은 루머와 이슈 때문에 저평가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서 역발상을 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또 매집에 들어갔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는 본질을 보는 어떤 통찰력과 더불어서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큰 틀에서는 전부가 아닌가. 거기서 이제 강론이 나오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구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리 투자가 되어 있던 씨를 심어놨던 투자자들은 지금 좀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BTS발 또 엔터 분야의 전체 시장이 전체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상승을 좀 보이다가 또 후퇴를 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K-팝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처럼 지나가는
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 케이팝에 대한 어떤 역사, 또 케이팝이 갖고 있는 역량, 이것이 대체 가능할 것이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꽃 피워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공모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소외됐던, 거기 소외되고 또 전체 시장의 추세가 나올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뭐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마트는 여전히 지난 고점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쿠팡 때문에, 물론 지난 고점은 쓱닷컴이 굉장한 효과를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땡겨서 제 기억에 이마트가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약간 중반대까지도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지금 15만 원대,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주당 10만 원 넘어가면 사실 개미들이 접근하기 이렇게 쉽지 않죠.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10주만 해도 뭐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동전주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고 있는 개미 분들이라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이마트는 시장 안에서 지금 홈플러스랑 롯데마트가 할인점에 매장을 철수하고 있는 것들의 반사이익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마트는 오히려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의 할인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신촌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할인점을 건설해서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그랜드마트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로 출점이 되고 있고, 또 강남권과 강서 지역에서 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물류센터 부분을 기존의 할인점이 PP센터라고 하는 그 물류의 기능을 좀 믹스하는 형태, 기존의 할인점 플러스 물류의 기능을 좀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은 제가 한 1, 2년 전에 상암에 큰 홈플러스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런 형태의 시도들을 좀 보긴 봤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주차장 공간에서 이제 그 제품이 쌓여져 있고 배송 차량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게 민원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거기서는 그런 전략을 좀 시도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기존의 대형 매장을 물류센터화하는 것, 물류센터의 기능을 좀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마트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또 자동화 시스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서 좀 안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마트 투자에 있어서는 좀 핑크빛 전망을 더 하게 하는, 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요. 또 쓱닷컴이라든가 전문점, 특히나 노브랜드, 이런 기존의 이제 삐에로라던가 부츠 같은 전문점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브랜드는 구조조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노브랜드 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할인점이 갖고 있었던 것 그 다음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형태. 그러니까 노브랜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제조사들과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가성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온라인에도 노브랜드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가성비를 충족시켜 주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다른 유통사와는 좀 차별성을 갖게 되면서 좀 투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마트 하면은 미국의 월마트와 왜 다른 행보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미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미국은 월마트에서 주차장까지 그 물품, 또 주차장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로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하고, 또 월마트 직원이 또 퇴근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유효하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확인하면서 월마트의 주가는 크게는 뭐 V자 반등을 했다고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기업들이 횡보하고 있을 때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마트도 약간은 월마트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쓱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의 최강자라는 지위를 확보하면서 그것이 주가에도 반영될 날이 언젠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커피 시장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그랬거든요. 무슨 커피 프랜차이즈가 무슨 매출로, 제가 기억하는 매출인지 순이익인지 매출이겠죠. 1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게 한 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뉴스가. 지금은 이제 1조 5천 정도 찍었고 2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 또 올해만 해도 DT점이라고 하죠. 드라이브 스루점 등등이 코로나 때문에 더 좀 가속을 받아서 매장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가 대주주거든요. 그 5대5로 투자를 해서 국내 스타벅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또 이마트 주가가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에도 물론 우회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매출 성장이라던가 수익이 이마트에 잡힌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이마트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지점에 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판단은 뭐 개인의 몫이니까 모든 투자의 책임과 성과는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은 늘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또 제가 관심 있어하는 뭐 거시경제와 연결된 또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마트 쪽에 들어가는 현금의 흐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고, 또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가끔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내가 명품 백, 명품 화장품, 립스틱, 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선물도 하지만 주식으로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또 스마트한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메모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